관세음보살 엘리트 불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은 수행과 성취의 채널입니다. 주위에 구독 포교해 주시고 매번 좋아요 눌러주시면 부처님 정법을 포교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제시하는 한자성어는 초유탐본입니다. 초유탐본, 치유를 넘어서서 근본을 찾아라. 불교는 치유를 넘어서서 근본을 찾는 위대한 종교입니다.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자살 충동을 극복시켜 주시는 부처님 청경관세음보살입니다. 아마 살면서 한 번은 다 자살에 대한 생각, 자살 충동을 가지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먼저 얘기 하나를 해드리겠습니다. 충청도 백마강 상류의 어느 골짜기에 한 스님이 혼자 토구를 지어서 용맹정진하고 있었습니다. 본명이 풀해, 빌공, 해공이었습니다. 해공 스님은 20살을 막 넘기던 해에 양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시자 인생무상을 느끼고 출가하였습니다. 생종하철에 사양하처거, 태어난다 하지만 도대체 어디서 왔으며 죽는다 하지만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것인가? 이 의문을 갖고 대중선방에서 열심히 정진하다가 좀 더 다부지게 해볼 요량으로 이곳 골짜기에 혈혈단신 들어와 운막을 짓고 살게 된 것입니다. 참선 중에 탁발하러 가는 것도 만만치 않아 솔잎, 나뭇잎 씹어먹고 칡뿌리 캐먹고 산나물 뜯어먹고 산에 머루, 다래 등 열매 따먹고 살았습니다. 혹독한 겨울을 견디기 위해서 하루 종일 절하면서 화두를 잡는 날이 많았습니다. 기한의 발도심이라 배고프고 추운 날이 많았지만 스님은 더욱 구도심을 일으켜 정진하였습니다. 그러기를 10년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스님의 나이도 벌써 30 중반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눈이 펄펄 내리던 날 아침에 며칠간 내린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수백 년 된 노송이 큰 소리를 내며 내려앉는 순간 큰 깨달음이 열렸습니다. 스님은 토굴 밖으로 뛰쳐나와 눈 위를 뒹굴며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고함쳤습니다. 아, 시원하다. 참으로 시원하구나. 스님은 그렇듯이 일주일 정도 범락, 법의 즐거움을 누리다가 멀리 백마강 줄기를 바라보며 서원을 세웠습니다. 내가 이곳에 원통사를 세우고 관세음보살님을 모시리다. 그리하여 인연 닿는 모든 사람들의 귀처가 되게 하리다. 스님은 그 다음날부터 원통사 창근 모금에 들어갔습니다. 간단한 모형문을 만들고 동네마다 다니면서 먼저 법문을 시작하였습니다. 동네 공터에 사람을 모아서 하는 야단법석이었습니다. 이 소문은 금세 고을마다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점 신정마을이라는 곳에 기막힌 사연을 가진 20살 남자 청년이 둘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안전뱅이요, 또 한 사람은 장님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나이로 절친한 친구였는데 12살 되던 해에 갑자기 한 사람은 안전뱅이가 되고 한 사람은 장님이 되어버렸습니다. 멀쩡하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장애를 갖게 되자 그 자괴감이란 말로 이루 다 할 수 없었습니다. 둘은 밤에 잠자는 시간 외에는 항상 같이 만나 얘기를 나누며 살았습니다. 본래 중마고우였던지라 만나면 옛날 얘기였습니다. 그러다가 늘 결론은 신세 한탄이었습니다. 그리고
극단적 선택의 행동으로까지 갔습니다. 20살이 되기까지 두 청년은 목을 매 죽겠다며 수십 차례 자살을 시도하였습니다. 운이 좋게도 그때마다 사람들의 눈에 띄어 살아났습니다. 사실은 그의 부모님들이 사람을 붙여 늘 감시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목은 직줄기 자국과 새끼끈 자국으로 늘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청년의 귀에도 해공스님의 야단법석 소문이 들어갔습니다. 두 청년은 서로 힘을 합쳐 스님의 법회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장님인 친구가 안전뱅이 친구를 업고 갔던 것입니다. 등에 업힌 안전뱅이 친구는 눈이 있어서 길을 안내할 수 있었고, 장님인 친구는 다리가 성성하니 이동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스님 법문의 내용은 인과와 윤회였습니다. 법문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이 세상에 와서 지금 본인들이 받는 모든 과보는 다 전생과 지금 직전까지 스스로가 지은 업에 의한 것이다. 만일 업대로 그냥 살면 지금 이후의 인생도 별 볼 일 없지만 지금부터라도 기도 참선 및 보살행하고 부처님 전에 공덕을 짓는다면 지금 이후의 인생과 다음 생은 부처님의 큰 광명을 받아 아주 잘 살 것이다. 자기 신세를 밑도 끝도 없이 한탄만 하던 두 청년은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듣는 귀나마 있어서 천만다행이었습니다. 두 청년은 법회가 끝나자 스님께 나아갔습니다. 두 청년이 거의 이구동성으로 말했습니다. 스님, 저희 둘은 업장이 두터워서 이 모양이니 관세음보살 기도 부지런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절을 짓고 부처님을 모신다니 저희들에게 모연문 적힌 빈 책을 한 권 주시면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며 힘껏 화주를 하겠습니다. 이리하여 이 두 청년은 날이 새면 한 사람은 다리가 되고 한 사람은 눈이 되어 온 고을을 다니며 불사시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입으로는 관세음보살 외우는 정건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해공스님을 만나 관세음보살을 외운 이후로는 자살은 전혀 생각지 않았습니다. 두 청년의 불사모금 화주는 3년이나 계속되었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원력이었습니다. 드디어 관세음보살 점안식 및 법당낙성식 날이 왔습니다. 마당에 많은 불자들이 모였습니다. 천수경 독송, 관음정건의 기도 함성이 온 산천을 흔들었습니다. 그때 하늘에 무지개가 떴습니다. 저 하늘에서 무지개를 타고 목이 푸른 관세음보살님이 법당 쪽으로 내려오고 계셨습니다. 장님 등에 엎여있던 안전뱅이가 고개를 젖히기가 불편하니 더 잘 보려고 자기 다리가 장애인 줄 깜빡 잊고 땅에 풀쩍 뛰어내렸습니다. 동시에 저기 무지개 목 푸른 관세음보살 하고 과함을 지르자 장님 친구 청년이 어디 하고 엉수하며 눈을 번쩍 떴습니다. 이 무슨 불가사의 기적입니까? 안전뱅이는 똑바로 서서 합장하고 장님은 두 눈을 뜨고 합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관세음보살님을 온 몸과 마음으로 부르고 있었습니다. 이 두 청년은 서로 손을 잡고 신도님들의 행렬에 끼어 법당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법당 안에 새로 모신 관세음보살님의 목이 푸른 게 아닙니까? 주지인 해공스님은 법문 시간을 빌어 말했습니다. 여기 관세음보살님을 조성하면서 제가 마지막 개체를 하였는데 제 실수로 푸른 물감을 목에 칠하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더 손을 못 댔습니다. 저만도 했고 이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부처님을 목푸른 관세음보살, 청경관세음보살이라 하겠습니다. 이 두 청년은 아직도 푸른 자국이 선명한 서로의 목을 쳐다보면서 말했습니다. 우리의 목이 푸르더니 관세음보살님의 목이 푸르구나. 우리는 청경형제이다. 청경관세음보살님처럼 우리도 꺼져가는 누군가의 생명을 구해내는 보살이 되자. 두 청년은 나이 많아 죽는 날까지 좋은 일 하면서 친형제 이상으로 우애 있게 잘 지냈다고 합니다. 여기서 청경관세음보살님에 대해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청경관세음보살님은 중생을 살리기 위해 독약을 대신 마셔 목이 푸르게 되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독약 중에서 가장 나쁜 독약은 자기 자신을 죽이려는 자살 충동입니다. 자살 충동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관세음보살님을 지극정성 부르십시오. 목에 푸른 흔적을 남기신 관세음보살님, 청경관세음보살님의 중생을 향한 끝없는 연민과 법력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못된 독한 마음은 없어지고 건전한 정신으로 잘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은 33관세음보살님 가운데 28번째 목푸른 관세음보살님, 즉 청경관세음보살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청경이라 하면 풀을 청, 목경자를 씁니다. 한자를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좀처럼 잘 들을 수 없는 본문 내용이니 다시 한번 들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공지사항입니다. 참 좋은 이서중고등학교 미륵방가사유상 점안식 그리고 법당 본존불 점안식 불사에 많이 동참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날 당일 10월 30일 날 서울 쪽에서 오시는 분들은 그 버스를 대구 큰제를 경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개인 승용차로 오시는 분들은 자막 주소를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대중교통수단 버스를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0월 16일 날 세계명상센터 내에 있는 11층 사경공덕 대탑 안에 사경을 봉안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때 성보상 봉안식도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자매 채널 BOD 좀 들어가 보시고요. 멤버십 제도를 잘 활용하시면 불교대학 졸업장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하시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관세음보살.